예,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조민호입니다. 알다시피 14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가 12월 7일 날 실시됩니다. 선거에 즈음하여 오늘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회장 선거에 출마한 2명 후보자가 무슨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등의 정보를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선거 규정 제19조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꼭 유의해 주시고 오늘의 토론회가 후보자를 잘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고요. 특히 선거인과 회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선거관리위원님들과 또 방청을 원하시는 현장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영상으로 이제 촬영되고 협회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수어 통역사 한주희 김지연님이 수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성중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2번 우추호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토론회 진행 순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보면은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게 그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출마의 번입니다. 후보자별 2분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공통 질의입니다. 사회자가 사전에 공유한 4가지 주제를 질문하면 각 항목에서 4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후보자 간 상호 토론입니다. 또 후보자께서 사전에 준비하신 2가지 질의를 상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에 대한 재질문이나 재답변이 가능하고 한 후보자에게 질의 하나당 주도권 각 4분씩 주어지므로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때도 후보자별 3분이 주어집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각 순서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를 잘 체크하면서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중 두 후보님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을 일찍 끝내시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초과될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제재할 것이고 녹화되는 영상에서는 무음 처리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 시간이 30초가 남으면 안내판 한번 보여주시죠. 안내판을 이렇게 들고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초과되면 알람 소리, 뻐꾸기 소리라고 하는데요. 알려드리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이제 기호 1번이 먼저 하고 때마다 순서를 번갈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출마의 번에 대해서 이제 기호 1번 김성중 후보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후보 기호 1번 김성중입니다. 현장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인천형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 정치에 참여하였고 인천시의원 임기 4년 내내 오직 문화복지위원회 활동만 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4년의 시의원 시절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그곳 또한 사회복지 현장이었고 그곳에서 시의원 김성준은 치열하게 현장 사회복지사를 챙기는 사회복지사 김성준이었습니다. 시정부와 당당하게 협력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실질적 권한 강화,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포인트 신설, 보수교육비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각 복지기관의 예산 지원 확대, 시설 기능 보강 예산 확대,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의 현안을 찾고 해결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 확대,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와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예산 확대와 처우 개선 등 수많은 현장의 요청과 현안을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호봉제 도입을 완성하는 데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을 잘 알고 사회복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한 사회복지사 김성준은 이제 다시 현장 사회복지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협회가 발전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에 김성준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실력 있는 인천사회복지사 협회를 만들어 가고자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호 2번 김성준 후보님의 출마의 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우치호 후보님의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우치호입니다. 이미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개혁과 행동으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많은 정책을 주도하여 타 시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개혁과 행동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진성회원 2,700명, 신규 회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5,000명의 회원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제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 협회가 아니라 당당히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를 힘없고 나약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있다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또 하나로 뭉쳐야만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고 어느 한쪽에 도움을 받아 협회장이 되면 우리 협회는 반쪽짜리 협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쪽과 사회복지사의 이익이 상반되거나 다를 때 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이익에 손을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협회는 진정한 회원을 위한 협회가 될 수 없습니다. 협회는 이익단체입니다. 그 이익은 당연히 회원의 이익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이익을 위해선 그 어느 쪽도 손을 잡을 수 있는 협회, 사회복지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나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대화와 소통하고 그리고 대화와 소통이 안 될 땐 강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협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협회장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비전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해내는 것은 협회장의 몫입니다. 이미 수석부회장 5년, 인천아동복지협회장 9년, 한국아동복지협회장 수석부회장 5년, 3년 동안 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뒷부분에서 이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기호 2번 우치호 후보님의 출마의 변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공통질의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공통질의가 그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협회 회원 소통 활성화 방안, 두 번째는 전문성 향상 방안, 세 번째는 권익 처우 향상 방안, 네 번째는 협회 발전 방안,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전에 선관위에서 공통질의 내용을 미리 안내 드린 바 있고요. 지금부터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주제별로 질의드리고 후보자 두 분에게서는 각 4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두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아까하고 달리 이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인천사회복지사 회원들의 소통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호 2번 우치호 후보님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수석부회장을 하다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 지가 5월 1일부터입니다. 5월 1일부터 많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소송주 대회라든가 등산대회, 청년사회복지사들의 만남 등을 통해 많은 행사를 참여했습니다. 협회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셔서 다 다양하신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협회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다고 하나 저희의 행동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협회원들이 많아진 만큼 다양한 취미 활동들을 갖고 있습니다. 등산대회 혹은 저희가 예전에 시작했다가 요즘은 멈추고 있는 탁구대회, 당구대회 혹은 지금은 동호회원들이 많아진 스크린 골프대회 이렇게 회원들의 특성에 맞는 취미에 맞는 협회에서 맞는 대회들을 열 계획입니다. 또한 이렇게 동적인 것만 아니라 정적으로도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만남, 선후배 사회복지사들의 만남, 지역별 사회복지사들의 만남을 계획하겠습니다. 회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협회와 회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길을 열어 협회 운영위원회에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직능별, 성별,
나이별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소리를 협회에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한 군데 모아야만 협회가 하나의 움직임으로 발걸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 4분이라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기호 1번 김성정 후보님이 이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협회와 회원의 소통의 핵심은 협회가 회원의 버팀목이 되고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특히 전임 회장님들의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그 결과 협회와 진성 회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특히 전임 이배영 회장님, 재임 시에 많은 노력과 실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협회는 운영위원회의 일부를 자청과 지역 추천으로 할당하여서 임원 참여 기회를 개방하고 있고 홈페이지 활성화나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행 등으로 협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회원분들과 현장 사회복지사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더욱 살려내고 확대하여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러한 노력들이 충분히 있어 왔는데 우리 기호 2번 후보님의 공약에 소수가 누린 기득권을 다수에게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는 전임 회장님과 함께 수석 부회장님으로 직접 협회 운영의 중심이셨던 분께서 표현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호 토론 시간에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합의가 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받고 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나 경력 단절 사회복지사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 등 의견 표출에 소외되기 쉬운 사회복지사분들의 의견과 요구, 현안을 담아낼 수 있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 회원 간의 소통의 창구나 기회를 만들어 사회복지 직능 간 서로의 이해와 협업을 통해서 더 나은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임과 관심사별 모임 구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년 사회복지사분들의 힙한 프로그램 개발, 특히 레저나 캠핑 이런 어떤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겠습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충실히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인 권익특위가 우리 협회에 있습니다. 20여 개의 직능 단체가 결합해 있고 3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실질적인 직능 간의 서로의 현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협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잘 지원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협회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지만 결국 회원의 권익과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회원들이 참여하고 모일 수 있는 정확하고 명쾌한 베네핏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분 후보자님들 소통 활성화 방안 나왔는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인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냐 아니냐 그런 많은 자타가 인정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호 1번 김성준 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는 그냥 좋은 일을 하는 봉사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AI로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성과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인천의 사회복지 현장이 일한 만큼 대접받고 존중받는 사회복지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또한 수많은 외부의 전문성을 가진 좋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인천으로 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 인천 시의원이 되고 첫 번째 대표 발의한 조례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지 포인트, 여러 수당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처우 개선의 방안이 포함되었지만은 특히 인천시의 예산으로 보수교육비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지금도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오른 인천사회복지사 협회의 보수교육을 더욱 질적으로나 다양성을 가지도록 풍부하게 하여 단순히 의무적인 교육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찾아오는 교육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세상의 트렌드와 새로운 정책에 앞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인 예산과 외부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포럼과 특강, 연수를 기획하고 특히 선진지 해외 견학 연수의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복지와 정치는 그 관계가 굉장히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역량 강화는 전문성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완성과 꽃은 복지입니다. 선출된 정치가 세금을 배분하고 정책을 결정한 권력을 갖고 있는다면 복지는 이러한 재원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중을 사회적 약자에게 균형 있게 섬세하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우리 사회의 부의 편중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 당선이 된다면 중앙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회복지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전문성 향상으로 지역 정치인으로 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현 한국 사회의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 갈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위로하고 지원하는 공동체로서 인천사회복지사 협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기호 2번 우치호 후보님의 이제 전문성 향상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사회복지사협회가 많은 교육들을 해왔습니다.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중간관리자 교육, 또 법정 의무 교육인 보수 교육들을 해왔습니다. 이미 인천 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 교육은 전국적으로 종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 또한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이 보수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다. 강사진이 우수하다고 입증이 나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세분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더 전문적인 교육이 찾을 수 있는 교육위원회 보수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 직종별, 직능별 교육은 그 직종, 직능이 가장 잘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각 직종별, 직능별 교육은 그 직종별, 직능에게 맡기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물론 저희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어야겠죠. 회원이신 분들에게 계획서를 받아서 그 직종별, 직능별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 그 직능이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직종과 직능이 약한 그런 직능만 사회복지사협회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가끔 정치인들 혹은 복지 비전문가들이 기관장으로 오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강력하게 외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당하지 않고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당당한 협회, 전문가로 구성된 협회, 전문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인, 비전문가로부터 협회와 현장의 전문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 감사드립니다. 예, 두 분의 인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 질의입니다. 세 번째 질의는 인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처우 향상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기호 2번 우초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5년간 협회가 시정부와 시의회와 노력하여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급량비라든지 복지포인트, 관리수당, 지역아동세대 급여 대부 적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회원들이 협회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찬반 논쟁이 많았지만 단일화 논의도 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11월 16일자 경기일보에서 기재된 것처럼 단일화 논의는 재개가 불투명해졌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단일화 카드를 계속 잡고 있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저희의 협상 카드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미 대다수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직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유사직종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복지사들이 반대 없이 한 목소리로 내다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지포인트, 급량비, 관리수당 등의 상승을 주장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 없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신설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천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경기, 서울보다 급여 테이블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서울과 경기에 맞춰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에 맞출 수 있는 체제와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번 시정부가 바뀌고 매번 매해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와 그 제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 5년 동안 이배영 회장님을 도와서 수석부회장으로 시정부와 소통했습니다. 또 인천아동복지협회를 제가 9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전국 최초로 시설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주었습니다. 또 한국아동복지협회 수석부회장을 3년 동안 할 때 전국 최초로 시설에 있는 직원들 권익 향상을 위해서 권익위원회를 개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정부와 소통하고 제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혹은 친시정부의 입장에서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기호 2번이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기호 1번 김성중 후보님의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향상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우주 후보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얼마 전 인천 지역 신문에 단일 임금 체계 진행이 논의들이 중단되었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기사죠. 저는 처우 개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배려하고 이해하면 그 방안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일 임금 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근본적인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면밀히 보고, 그리고 하향 조정이 아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를 위하는 방안들은 저는 충분히 머리를 맞대어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의원 임기 중에서 대표 발의했던 여러 조례 중에서 1호 조례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전국 최초로 별도로 만들었던 조례. 저는 이 조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장의 문제를 잘 알기에 현장과 소통하여서, 특히 당시 사회복지사 협회와도 소통하여서 사회복지사 권익과 처우, 인권을 위한 모든 법적 근거를 이 두 가지 조례에 다 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매년 연초에 나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연초에도 안 나오죠. 한 3월, 4월 정도 돼서 나옵니다. 임금 기준안도 그때 나오죠. 현장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인건비를 적용해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복지부에서 기준안을 만들면은 인천시가 시설별 직능별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고 첫 복지국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시가 지침을 내리고 현장이 지침을 하달받아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니라고요. 서로 협력하고 현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어부터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은 사업 지침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친절하게 상호 존중하는 용어인 사업 안내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히 지침이 안내로 바뀐 것이 아니고 인천시가 그리고 군구가 우리 현장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이 저는 처우 개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그만큼의 존중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의 기본 방향은 존중과 일한 만큼의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하위였던 임금체계 수준을 지난 4년간 현장과 힘을 합쳐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지금 가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반드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처우도 반드시 개선하고 더욱더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복지사가 존중받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인천사회복지사협회 발전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김성준 후보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사회복지사협회의 발전 방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인천의 사회복지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에게 회원이 되면 받게 되는 혜택을 분명히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은 결코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이해하고 필요하면 스스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 배가가 몇 년 내에 4,000명, 5,000명을 만들겠다는 공약보다는 실천하는 회장, 실력 있는 협회, 찾고 싶은 협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사회복지사분들의 지혜와 경륜, 중견 사회복지사분들의 전문적인 감각과 현실적 조언, 청년 사회복지사분들의 아픔과 미래의 이야기를 듣는 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외되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회원들을 위한 법률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협회가 함께 풀어가는 비빌 언덕이 되겠습니다. 시정부와 당당하게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며 폭넓은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협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김성준의 그 실력과 그 네트워크를 남기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구지회의 어떤 자발적인 활성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소외되고 다양한 사회복지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에 5만여 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지는 인천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기호 2번 우치호 후보님의 이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천 사회복지사협회는 많은 것을 발전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획기적인 회원수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700명, 2,800명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장과 소통하고 지역 협회장들과 소통하여 회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수교육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한 다른 협회들이 협회비를 잘 내는 협회들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를 하러 기관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기관은 직원들이 한 30명 있는데 협회비를 2명 내신 곳이 있고요. 어떤 기관은 직원이 2명인데 2명이 다 협회비를 내신 곳이 있습니다. 회비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야 되는 협회. 그렇게 인식전환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협회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계가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계에는 3개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모금회, 협의회, 그리고 인천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이 3개 법정단체 연대를 강화하여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 중심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겠습니다. 협회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한쪽만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협회는 반쪽짜리 협회, 힘이 없는 협회, 발전하지 못하는 협회가 될 겁니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협회를 반쪽짜리 선거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협회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협회를 하나로 합쳐 발전하는 협회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많은 공약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협회장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때 협회장의 생각들을 접어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회원들의 배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꼭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가지 질문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더 감사드립니다. 혹시 앞에 네 가지 질문 중에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1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두 분 다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튼 저기 네 가지 답변 준비하느라고 너무 긴장된 것 같은데 우리 두 후보자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무튼 저희 인천 그 사회복지사협회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두 유능하신 후보자가 나오셔서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에는 재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답변도 할 수가 있고요. 최초 질문은 1분입니다. 1분 동안 질문해 주시고요. 이후 답변과 재질의 재답변을 해 주시는데 한 해 질문당 4분까지 우리가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시간을 잘 분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이나 답변이 충분치 않더라도 아까처럼 이제 주어진 시간만큼은 나중에 또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상호 토론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건강한 이제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장하거나 또 이제 그런 뭐 질문은 없겠지만은 상호 비방이나 이렇게 그런 질문이 없도록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상호 토론의 첫 번째 질의는 이제 그 순서 바꿔서 기호 1번 김성중 후보님께서 이제 먼저 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 내에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중 후보께서 직접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시간 진행해 주시는 또 선관위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아마 협회의 발전을 위하고 사회복지사 분들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치호 후보님 고생 많으십니다. 같이 예. 우리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공보물에 정치적 편향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어떤 이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에서 정치적 편향과 중립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치적 편향과 정치적 중립은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 평소의 생각과 주장입니다. 예, 협회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한다는 것은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또 편향과 중립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대권 주자들 중에 누구 한 명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갖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물론 일부분의 분들은 지지를 하자라는 데 찬성을 하셨지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회복지사협회가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쪽 후보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지하지 않느냐는 쪽이 많은데 아무래도 김성준 후보님은 민주당 시의원이셨고 지금 또 선거 직전에 다문화 위원장까지 맡으셔서 정치적으로 편향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결국은 정당의 문제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다문화 위원장을 맡은 것도 뭐 여기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당에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도 안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에 있는 정당들이 사회복지를 대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치의 문제로서 사회복지는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당을 하셨는데 저는 4년간 시의원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인 적이 없어요. 저는 정치를 사회복지에 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시의원이 됐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좀 더 아까 질문에도 이제 다음 질문에도 나오실 것 같은데 현재 유정복 시장님이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김성준 이 후보는 전 시의원이었고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협회장이 되면은 우리 시장님이 안 도와주실 거다. 그거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민주당 시의원이 나왔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시의원이 나왔어도 똑같이 반대했을 겁니다. 저는 협회가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민주당 전 시의원이 나오고 국민의힘 전 시의원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회가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이 내 쪽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남의 쪽에서 나오면 협회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내로남불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전 회장님이거나 그 전에 회장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약간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렸을 때 많이들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잣대로 이 기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염려에 대한 부분이 뭔지는 제가 오늘 정확하게 좀 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정당의 문제로서 개입할 부분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선거는 국민의힘으로 놓으셨지만 지금은 300만 인천 시민의 시장님이십니다. 어떤 정당의 문제로서 편갈라서 인천시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또한 후보로서 그 마음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딱 4분 맞추셨는데 질문과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4분 동안 기호 2번 우치호 후보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앞에서 질의 나왔지만 현시 집행부가 국민의힘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은 민주당 전 시의원이셨고 또 다문화위원장을 지금 현재 맡고 계십니다. 시 집행부와의 소통은 말로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연 소통을 읽어내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 질문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국민의힘 소속의 정당의 정치인이시지만은 이미 300만 시민의 시장님이시고 인천사회복지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인천시장님이십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시장님이라는 수사는 저는 결코 이 질문에서도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휘원 시절에서 소속 정당의 민주당이라는 부분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고요. 오직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고민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스스로도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 얘기하면 저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을 굉장히 좀 모독할 수도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이 논쟁들을 만들어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저는 시장님 누구보다도 먼저 만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아마 제가 훨씬 많을 겁니다. 정말 국장님들, 과장님들, 사회복지직이 서기관이 한 명이었을 때 지금은 4명으로 만들어낸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같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소통의 구조들을 잘 만들어가고 잘 할 겁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물론 소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과연 어떻게 결과를 보여줄까가 중요하겠죠. 저는 이미 직무대행 때 인수위원회에 얘기해서 내년도에 당장 복지 포인트가 10만 원이 올라갑니다. 인수위원회 건의해서 제가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같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은 다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호 1번 김성주 후보님께서 우초 후보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4분 이내에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야 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후보님의 공약에 의하면은 협회 운영과 관련해서 소수가 누린 협회의 기득권을 다수에게 공정하게 배분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배영 회장님 밑에서 5년 동안 수석부회장을 했습니다. 시와의 소통 부분, 큰 부분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과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부분이나 회계적인 부분에선 제가 크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의 불찰입니다. 5월 1일 날 제가 들어와 봤더니 많은 부분이 아까 우리 김성준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도 개방화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이 개방화되어 있어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사회복지사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의 그 단체 일부의 사람들이 많은 위원들을 독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소수 직능 혹은 직원 수가 얼마 안 되는 기관들에서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는 협회에 낄 자격이 없냐? 협회 회비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협회 어디에도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냐? 제가 말씀드린 소수의 기득권을 다수에게 나눠주겠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수가 말할 수 있는 기회도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협회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어느 한 위원장은 수당을 받아 가십니다. 이것 또한 소수가 가진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리면 괜찮고 남이 누리면 기득권이다 라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소수가 누린 기득권을 다수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후보님 감사하고요. 소수가 누린 협회의 기득권이라고 누릴 수 있는도 아니고 누린이라는 것은 이미 이것은 확정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6년간 수석 부회장님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전임 이배영 회장님이 정말 협회를 잘 이끌어 주셨다는 평가, 저도 그 부분에 철저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잘못하면은 이 협회의 6년간의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조심스러운 염려가 있고요.
특히 또 이거는 6년간 수석 부회장직을 하셨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소통이 잘 되시는 이배영 회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럼 그동안 뭐 하셨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앞에 부분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 제가 행정적인 거나 회계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소통이나 정책적인 부분만 좀 신경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불찰이라고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 회계나 그리고 예. 한 가지를 갖다가 그럼 뭐 전임 회장님과의 불화설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조금 너무 과대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니요. 이배우 회장님이 자, 잘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하고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걸 그거는 말씀드리는 제가 겁니다. 불화를 만들려고 예. 했다는 거는 그렇게 억적으로 말씀하시는 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했다고 말씀드리지 제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개선 발전할 부분들은 철저히 개선 발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저도 이거를 봤을 때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표현들 물론 오늘 해석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고요. 처우 개선하고 믿고 의지하는 협회의 역할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서 이해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상호 토론입니다. 예, 기호 2번 오치호 후보님께서 김성주 후보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4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김성률 후보님이 회장이 되시면 또 다른 정치인들이 협회에 이제 회장 선거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이 계속 협회장 자리를 출마한다고 할 때 혹은 낙하산으로 오시는 분들이 기관장으로 오신다고 할 때 협회가 어떤 소리를 내실 수 있을까요? 낙하산으로 기관장으로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캠페인을 벌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례가 되어서 정치인이 사회복지사 협회장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환영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선택은 유권자 사회복지사들이 하시는 겁니다. 선거는 민간협회든 공직선거든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격이 주어진 후보는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보 자격이 있으면 출마하는 것이고 출마 이유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이 있으신 사회복지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정치인이 돼서 된다 안 된다. 누구는 중립이 된다 안 된다. 후보는 상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상대 후보 얘기 그만합시다. 우리가 정치에서도 그만큼 지겹게 봐왔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당당하게 제시하시면서 하는 우리 모범적인 사회복지사의 선거를 회장을 뽑는 선거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절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저 임기 반드시 마칩니다. 당선이 되면 반드시 임기 마쳐요. 정치적인 디딤돌이다 뭐 총선 얘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총선을 왜 나갑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총선 기간은 제가 당선이 되면 협회장을 하는 기간입니다. 절대 그런 거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오직 제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를 했고 시의원이 사회복지사라서 그 역할을 했던 거고 다시 현장에 왔기 때문에 협회장이 되면은 그 부분에 더 충실할 거라는 약속을 꼭 드립니다. 예.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전직 시의원이 나오셨으니 만약에 현직 시의원이 협회장을 출마하신다 그러면 현장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현장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민주당이라 반대라고 국힘이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됐던 국힘이 됐던 정의당이 됐던 그 어느 당이 됐던 협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 현장이 그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조성은 저희가 만들어야겠죠. 협회장들이 만들고 협회 운영위원들, 협회에 있는 부회장들이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미 겪으시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현직 시의원이 협회장 선거를 넣는 것은 아마 그거는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건데 이해관계나 금지법에 의해서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현재의
협회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직선거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은 그 협회를 그만두는 걸로 저희가 저는 알고 사단법이라서 그런 건 있는데 없습니다. 그거 한번 정확하게 네, 저희가 알아보시고 사단법이기 저도 다른 어떤 사단법인이나 그 이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사퇴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너무 조금 앞서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거 뭐 저는 정치인 출신도 공무원 출신도 현장 출신도 후보로 놓고 그것은 선택은 반드시 유권자가 하는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 예, 역시 공통 질의하고 상호 질의는 좀 다르네요. 결이 다르네요. 하여튼 우리 상호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더 깊이 있는 정보와 입장을 전달해 주셨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토론하시면서 아쉬운 부분이나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후보님들에게 각 3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3분 다 안 지켜도 되고요. 짧게 해도 되고요. 예, 3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은 출마의 변과 반대로 아까 출마의 변은 김성주 후보님이 먼저 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기호 2번 우초 후보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협회가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역대 협회 중에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거는 협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협회 회원들이 하나로 협회를 돕고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이배용 회장님이 중립이셨고 더 나아가 친시 집행부의 성격을 띠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배용 회장님이 지금 이제 정치인이 돼서 협회를 사임하셨습니다. 만약 이배용 회장님이 지금의 당정을 갖고 계셨다면 협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전 발전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와 시의원과 소통하려면 우리 스스로 중립적인 자리에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양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년을 현장을 지켰습니다. 인천에서 사회복지를 시작했고 인천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치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세컨 잡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사회복지사가 유일한 넘버원의 지금입니다. 앞으로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공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회장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협회장의 생각과 회원들의 생각이 다를 때 협회장은 회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득이 안 될 땐 협회장은 협회장의 생각을 접어두고 회원들의 생각에 앞장서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장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약 협회장이 자신이 속한 당, 자신이 속한 단체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협회가 어떻게 될까요? 협회는 반쪽이 될 것입니다. 여지껏 지켜왔던 협회는 발전과 정치적 중립은 다시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필드로 나왔을 때 더 좋은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 제가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3년 뒤에 여러분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거에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정치에 질 수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호 2번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초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김성준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14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가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우치호 후보님과 기호 1번 김성준 후보는 인천시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시민이 행복한 복지를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인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십니다. 큰 힘입니다. 저는 현장 사회복지사로서
인천의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대변하고자 하고 인천이 전국에서 최고의 사회복지사 처우와 임금 체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또 다른 사회복지 현장 시의회의 활동 경험과 축적된 인적 자원과 정책적 경험을 우리 협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남기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러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함께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분들이 더욱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과 12구 사회적 참사로도 인해서 시민 모두가 아프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공동체로서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의 처우 개선을 넘어서 지역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협회가 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는 이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캠페인의 역할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더욱더 건강한 현장을 만들어가고 이 사회를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함께할 기호 1번 김성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기호 1번 김성주 후보님, 기호 2번 우초 후보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자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두 분 건강하게 완주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지난번에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천 사회복지자들에게 이번 선거가 축제 같은 선거 문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14대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의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현장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인천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인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표는 오늘 12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공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14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장 조민호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